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작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서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지금 main.jsp에 그냥 스크립트 태그 열 거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좀 해볼까요? 메인 페이지에다가 제가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버튼 태그는 홈 안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타입 버튼이에요. 여기에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 달아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디자인이 없으면 밋밋하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아작스 요청을 보낼 거고 그 요청으로 받아온 결과를 화면에 그려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심플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이 버튼에다가 제가 이름 하나를 달아주도록 하죠. 저 버튼을 완만하게 찾을 수 있는 테스트 btn 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걸 하나 달아줄게요. 달러 도큐먼트 ready 펑션 이렇게 하나 달아줄 거고요. 이 안쪽에 jQuery를 사용해서 테스트 btn이라고 하는 저 아이디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 클릭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거고 그때 실행될 기능을 펑션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거는 그냥 온클릭을 발생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스크립트 쪽에다가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버튼 태그에 온클릭을 달아서 함수를 실행하는 그 로직을 적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을 했을 때 제가 뭐 할 거냐면 아작스를 요청을 보낼 겁니다. $ajax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 줄 거고 이 안쪽에 중괄호를 하나 열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url이라고 하는 값을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type이라고 하는 것도 세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데이터 type 할 거고요. 그리고 success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 데이터? 일단 데이터로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에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게 이제 기본 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아니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이다 라고 느끼시면 되는데 하나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aja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작스 통신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우리가 jQuery를 사용해서 아작스를 쓴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썼던 이 $ajax 하나가 있고요. $get, $post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느낌이 좀 오죠? 요청을 get 방식으로 비동기를 요청을 보낼 거면 $get이에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거면 $post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정을 할 거면 $ajax입니다. 모든 아작스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요. 다양한 옵션 설정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getPost라고 해서 더 간결하게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본 꼴을 먼저 배우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녀석을 쓰시면 되니까 아작스를 사용을 하는 거다. URL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요청 보낼 URL 매핑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USR 홈 컨트롤러를 가보면은 USR 홈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 USR에 홈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나 보내볼게요. 실제로 내가 보내고 싶은 요청 주소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현재 위치를 고려해서 땡땡 슬래시 같은 상대 경로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경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내가 요청 보낼 URL 매핑 주소를 적어주는 부분, 이게 UR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입 이 부분은 이제 내가 get 방식으로 보낼 건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건지 이런 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get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get을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쌍따옴표 쓰고 있는데 사실 홀따옴표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홀따옴표로 할까요? 스크립트 쪽은 홀따옴표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자, 그리고 이 데이터 부분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중괄호를 하나 또 열어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중괄호를 아니요 써야 돼요. 중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뭐라고 하지? 그냥 키 1 여기다가는 value 1 그리고 키 2 value 2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세팅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도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method 뭐 get이라던가 아니면 post라던가 아니면은 뭐 push라던가 뭐 delete라던가 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한 위치. 그리고 이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할 데이터.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URL 요청에다가 실제 URL 매핑 주소 입력하고 물음표 찍은 다음에 쿼리 스트링을 넣듯이 이 아작스 요청도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버로 전송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에서 응답받을 데이터의 타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제이슨이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제이슨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응답을 리턴을 돌려주면 이 녀석은 그 데이터를 그냥 받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석세스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은 뭐냐? 이 요청이 이러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갔을 때 정상적으로 요청이 수행이 됐고 응답까지 돌려받으면 얘가 실행이 돼요. 근데 요청이 들어가고 응답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약간 트라이 캐치에서 블럭이 나뉜 것처럼 느껴지시면 돼요. 성공했을 때 석세스, 실패했을 때 에러예요. 이렇게 실행이 된다. 근데 자, 이 성공했을 때 실행될 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을 때 얘는 매개 변수겠죠. 함수가 실행되는 그 시점에 받아올 값이잖아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성공한 시점에 응답 결과가 여기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사실 리스폰스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USR 홈에 테스트로 요청을 보냈는데 그 결과 어떠한 리턴 값이 제이슨 타입으로 왔다면 그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가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 변수 이름으로 이 함수에 꽂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콜백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백 함수. 이 콜백 함수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작스 요청이 성공했을 때 그 안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함수를 콜백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작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쓰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수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아작스 요청을 보내요. 이렇게 성공했을 때 이 안에다가 아작스 요청을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청을 보내고 성공했을 때 받아온 결과를 사용해서 또 다른 아작스 요청을 보내고 성공했을 때 또 다른 요청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층으로 쌓아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형태로 코드를 짰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콜백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동기 요청을 처리할 때, 비동기 통신 처리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에요. 콜백 지옥. 그래서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예제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아니고 이러한 걸 고려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비동기 요청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프로미스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올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콜백 지옥에 빠졌을 때 이거를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청이 처리되는 그 과정을 기다렸다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음 게 실행될 수 있게끔 우리가 약속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프로미스라고 하는 이 기능 자체를 이 예약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어싱크 그리고 어웨이트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을 활용해서 많이 처리를 하곤 해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패치라고 하는 녀석 이걸 사용해서도 같이 많이 처리를 하고요. 얘는 일종의 API인데 이거는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자바스크립트라면. 이런 패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같은 데 가보시면은 여기 패치 /XHR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그 비동기 요청에 대한 거를 필터로 걸러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기본 자바스크립트에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 이걸 세트로 잘 사용을 하면서 패치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은 비동기 통신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인데 우린 지금 jQuery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 조금 다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HR은 뭐냐면 사실 이 비동기 요청은 결국 XHR이라고 하는 이 녀석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얘가 있기에 어찌 보면은 사용이 가능한 건데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XHR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이 기본 자바스크립트 방식이라면 그걸 좀 더 편하게 쓰게 만들어준 게 jQuery의 아작스 방식인 거고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도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이제 패치란 녀석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많다라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우리는 jQuery가 제공하는 이런 아작스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콘솔 로그에다가 바깥에서 받아온 이거 이름 바꾸겠습니다. 편의상 그냥 데이터로 처리를 할 거고 이거 한번 찍어 본 다음에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죠. DIV를 하나 좀 더 만들어 볼까요? 그냥 되게 쉽게만 처리를 해볼 거라서 여기다가 테스트 DIV 이렇게 해놓고 저 녀석을 찾겠다. 테스트 DIV 해서 HTML 여기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만 처리를 해 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로직은 간단하게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이 자리 또 컨트롤이 잘 안 눌려가지고 만들어내고 테스트 이름도 테스트로 바꿔주고 여기서는 실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파라미터로 세팅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받아줄까요? 우리가 value 1, value 2 이런 거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받아볼게요. string key 1, string key 2 이렇게 두 개를 받겠다 라고 하고 여기서 string 타입으로 key 1과 key 2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냥 더해서 그걸 리턴을 해버리죠. 아주 간단하게만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main.js에서 이러한 요청으로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
키 1과 키 2에 value 1, value 2라는 값이 세팅되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얘가 그 요청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받았을 때 이 녀석들은 value 1, value 2라는 값을 가질 거니까 그걸 더해서 리턴을 남기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자열로 넘기고 있군요. 여기를 그러면 일단 이걸로 보여드리죠. 텍스트. 사실 제이슨으로 받아지는 거는 문제가 없긴 할 텐데 받을까요? 그죠? 받고 얘는 문자열을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뭔가 하나 넘겨줄 거고 얘가 받은 다음에 성공했으면 이 데이터 자리에 리턴 결과가 남을 거고요. 그 리턴 결과를 콘솔 로그에 한번 찍어보는 거고 그리고 HTML 그 테스트 div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에다가 이러한 식으로 얘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테스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일단 비동기 요청이 넘어갑니다. 뭔가 문제가 있군요. 리스폰스 바디를 안 붙였어요. 리스폰스 바디가 없으면은 이러한 이름으로 된 JSP 파일 찾아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 응답을 하는 상황이니까 리스폰스 바디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누르면 이제 콘솔 로그에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에러가 어디 있더니 여기에 제이슨으로 받질 못한다고 떴네요. 그러면 제이슨으로만 받아줘 볼까요? 제이슨이란다. 텍스트. 이게 실제로 객체 형태를 넘겨야 제이슨으로 받는 게 문제가 없는 건데 다시 테스트. 이렇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얘는 콘솔 로그에서 데이터를 찍은 결과로 콘솔 로그에 이런 value 1, value 2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의 결과로 div에 테스트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려진 거예요, 추가로. 지금 이게 그려지는 이 상황을 다시 보시면 이게 깜빡이거나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거나 이런 거 없죠.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냥 텍스트를 적어 놨는데 이 자리에다가 얘를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러면 div 열린 태그, 닫는 태그 사이에 내가 받아온 그 문자 텍스트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물론 이것보다 더 편한 방법도 존재하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HTML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아작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요청 보낼 URL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그리고 내가 세팅하고자 하는 값은 뭔지 그 다음 이 결과를 뭘로 받을지 그 다음 성공했을 때 실행될 함수 만약에 성공했을 때 실행할 함수가 따로 없다면 이거 그냥 비워놓으시면 돼요. 그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아작스 기본적인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 이걸 제가 커밋으로 하나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그 표본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뭐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한테 요청 보내서 갔다 오고 그 가져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 조립을 해서 넘겨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실질적인 제이슨을 여기를 제이슨 타입으로 제대로 사용을 해보려면 이걸로 그냥 보여드리죠. 예제를. 리턴을 스트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놨던 리절트 데이터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사실 리절트 데이터는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나중에 아작스 쓸 때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미리 좀 익히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여기서 리절트 데이터 리턴을 하면 되고요. from을 사용해서 첫 번째 자리는 코드였으니까 코드 넣어주면 되고 두 번째 자리는 메시지였죠? 메시지에다가 이걸 넣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넘겨줘야 될 데이터 딱히 없다 그러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해줬다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제이슨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요. 콘솔 로그에 데이터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넘어와요. 객체 형태로.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냥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오브젝트라고 쓰여져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점 안에 있는 MSG 이런 거. 왜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통으로 받아온 게 이만큼이에요.
그 안에 데이터 점, 우리가 MSG라고 안 했군요. result MSG 이런 이름을 또 여기서 쓰겠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그 메시지 결과 부분만 사용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제이슨 타입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까지 간단하게 예제 하나 만들어 드린 거고, 자, 이거 커밋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추천 기능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아작스 자체 처음 배웠고 어색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커리를 짤 때에도 신경 쓸 게 좀 있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가 해봤던 것들이니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창 하고 계실 텐데 잠깐만 앞에 화면 볼게요. 기능적인 설명은 이제 내일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짚어 드릴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 main.jsp 예시로 jQuery를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좀 해놨는데, 이 녀석을 잘 보시면 그동안 쓰던 것과는 좀 달라요. 그동안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온서브밋 같은 걸 사용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은 하나 가볼까요? 라이트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온서브밋이라고 하는 옵션이 태그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는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에 그냥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코드는 도큐먼트 레디 펑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가 같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녀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얘를 지금 현재 도큐먼트 레디 펑션이라고 하는 이 코드의 바깥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좀 위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 테스트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던 거 기억나시죠? 그 기능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온다라고 하면은 HTML이 파싱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간에 멈췄다가 스크립트를 먼저 실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differ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제 common.js를 나중에 실행시킬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달아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녀석은 test btn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태그를 찾아서 클릭 이벤트를 발생할 때 실행될 함수를 정의해 놓은 건데, 얘가 읽힐 당시에는 이 녀석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클릭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도큐먼트 레디 펑션이라고 하는 거 위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 도큐먼트 레디 펑션은 그래서 뭔데요? 이 녀석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iffer랑 역할이 비슷해요. 이 스크립트 부분이 JSP 파일이 렌더링 되는 그 시점에서 해당 스크립트 부분이 모든 HTML 문서가 준비를 완료한 후에, 그 이후에 이러한 스크립트를 실행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큐먼트 문서였죠. 레디는 준비예요. 그래서 문서의 준비가 끝나면 그때 실행될 함수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야 정상적으로 이 테스트 btn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 태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기능이 동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rite.jsp에 우리가 그냥 사용했던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함수를 여기서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수를 실행하겠다라고 불러냈기 때문에 함수는 만들기만 하고 호출하지 않으면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불러내는 시점이 존재를 하면 그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녀석은 우리가 클릭을 할 때마다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이 난 싫었다라고 하시면 이 도큐먼트 레디 펑션을 쓰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클릭 이벤트를 이렇게 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 정의하듯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 버튼 태그에 온 클릭으로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도큐멘트 레디 펑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스크립트엔 우리가 자바에서 함수와 메서드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요. 클래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바에서는 함수와 메서드가 동일한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자바는 클래스 없이는 코드를 작성할 수 없어서, 이게 가장 근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자, 스크립트를 생각해보면 스크립트는 클래스 같은 거 없이 함수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함수라는 녀석은 독립적인 거예요. 어떠한 파일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걸 함수라고 합니다. 메서드는 우리가 클래스라든가 어떠한 특정 파일에 포함시켜 놓는 걸 이제 메서드라고 해요. 기능적인 부분은 둘이 비슷한 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영역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구별이 되지만 자바는 애초에 클래스 밖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했던 건데, 스크립트는 그렇지가 않죠. 얘는 독단적인 영역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함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원리에도 이런 문서가 준비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코드는 잘 문제가 없고 문법상 문제 없고 기능 잘 만들었지만 안 된다라면 이게 읽히는 이런 순서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상한 곳에서 왜 안 되지? 이러고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잘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도큐먼트 레디 펑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더 간단하게도 표현이 가능한데 진짜 간단하게 쓴다면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앞에 도큐먼트 레디라고 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달러 열어준 뒤에 펑션만 달아도 같은 의미를 수행해요. 똑같아요. 그래 스토리. 이 두 개가 똑같은데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도큐멘트 레디 펑션이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한눈에 문서가 준비됐을 때 시작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써놓은 거니까 의미를 파악하기 좀 더 쉬운 거고, 이렇게 써놓으면 코드가 간결해지는 거죠. 그냥 둘의 뭐 특별하게 장점, 특별하게 단점 이런 건 없습니다. 딱히.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예전부터 이런 방식이 익숙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해요.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딱히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어떤 문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스크립트 가지고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이런 녀석들은 필요할 거예요. 문서가 다 로드되고 나서, 렌더링 되고 나서 이제 실행할 스크립트들이 많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수업에서 이 추천 기능, 비동기로 처리하는 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수업 전까지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해서 오세요. 내일 수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